체육교사 직업적 정체성의 모습과 형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용산중학교에 근무하는 이원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 스필에 파견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지금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연구의 배경, 방법, 결과, 그리고 종합 논의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교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교사 대상 연구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같이 하는 프로젝트도 이렇게 있었는데 교사 전문성 개발을 하는 그 프로젝트에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그때 제가 가졌던 약간의 어떤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들은요.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 있어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꽤 많다라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교사를 연구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알게 됐던 개념이 교사 정체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최희찬 교수님께서도 심성적 차원이라는 말로 교사의 능력에만 집중하는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콜사간이라는 분이 제시했던 그 양파, 네, 양파라는 모델이 이 것을 개념화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했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제가 그동안 가졌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교사 실천의 원천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개념은 교사 정체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연구하게 되면 다른 접근에서 다뤄왔던 교사 대상 연구의 한계점들이 많이 보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왜 모두가 성공적인 발달을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교사 직업 단계로 더 구체화된 연구에서는 왜 그러한 복잡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교사 전문성 개발 연구에서는 무엇이 교사를 학습하게 하는가 혹은 학습하지 않게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이 정체성 개념으로서 보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상들에 좀 국한되었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시점, 그 짧은 그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요소, 이건 조금 양적 연구에서 많이 다뤄졌던 부분인데, 네, 그런 것만 다루거나 좀 국한적으로 좀 좁게 다루거나 전문적 교사 되기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사들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이 수업의 전차시에서 이용진 선생님이 연구했던 거는 전문적 정체성이었거든요. 네, 저의 그 주된 관점과는 그 포커싱 정도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더 전문가 쪽에 잘하는 교사 쪽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이 연구에서는 집중받지 못했던 좀 더 일반적이거나 좀 더 많이 있는 모습의 선생님들을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걸 정리하면 네, 다양한 모습의 일반 체육교사, 전생에 걸쳐서 형성한 직업적인 정체성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게 이 연구의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관심과 환경의 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정체성의 모습과 형성 과정,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문제로는 첫째, 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직업적 정체성은 어떠한 모습인가? 둘째, 체육교사 직업적 정체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는가? 셋째, 체육교사 직업적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되었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으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교사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내러티브 탐구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내러티브 탐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5단계의 굉장히 독특한 연구 단계를 설정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는 나름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또 제 언어로 많이 연구 방법 쪽에 쓰려 노력을 했는데 우리 스필의 연구 방법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 방법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다양한 모습의 체육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설문을 통해서 125명으로 기억하는데요. 125명의 체육교사에게 온라인 설문을 먼저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체육교육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수업이세요? 아니면 담임이세요? 생활지도세요? 운동부세요? 아니면 학교 업무세요? 혹은 승진이세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 부분인데 체육교사라고 하면 당연히 수업이라고 1순위로 하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른 부분에서 체크가 나온 분들도 계셨고, 네, 저는 그 체크의 의미가 제가 만나고 싶어 했던 다양한 모습의 체육교사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참여자 선정하는 그 프로세스로 갔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체육 선생님들한테 설문을 부탁했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친한 선생님이 있으면 이거 좀 부탁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했었고요. 혹시 주변에 운동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뭐 A라는 선생님 열심히 해. 그러면 그분한테 또 설문지를 던져서 찍어보라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운동부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분을 모셔야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모여요. 50명, 60명 이렇게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설문이. 네, 그래가지고 교사 단톡방 모여 있는 곳에다가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교사 축구 모임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올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설문만 띡 날아오면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어떤 저의 좌절이나 상심 이런 것들도 연구 방법 중간에 이렇게 고백하듯이 쓰긴 했었는데 그래서 막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네.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께 뭐죠 또 이러면서 근데 그걸 편지를 쓰고 나니까는 반응이 조금 남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팁이었는데 PDF로 해서 카톡에 올리면 PDF는 미리 보기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그 장벽 없이 어떤 물어봤습니다. 관심 영역은 무엇이고 근무하는 환경은 또 어떠신지. 그래서 12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 승진을 체크하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네. 저 12번 같은 참여자분 선생님은 교무부장이면서 승진 점수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승진을 체크 좀 하셨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장학사 시험도 보시고 이런 과정에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네, 자료 수집은 기본적으로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관찰을 꼭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냥 수업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 교무실에 앉아 계시면 저 뒤에 좀 앉아 있겠습니다. 바쁘시면 일 보시고 이따가 또 얘기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관찰 노트를 써가지고 메모하고 그다음에 그 메모를 바탕으로 다시 선생님한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도움이 됐던 게 현지 문서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기록하는 뭐 지도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디다가 올려놓은 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연구에다 많이 활용하고 보여드리고 하니까 정체성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이 자료들이 현지 문서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면담은 오른쪽에 보시는 표처럼 교사 이전부터 현지 환경까지 단계를 조금 구분해 가지고 주요한 질문들을 물어봤습니다. 네. 자료 분석은 엠비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네. 귀납적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범주로 묶고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네. 직업적 정체성의 모습과 그것의 형성 과정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사의 직무 관심 영역은 한 5가지 요소 이렇게 밑에 오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네. 이렇게 축구 선수들 보면은 능력치기 표시하잖아요. 속도,
파워, 슈팅, 뭐 이런 드리블, 뭐 이런 식으로 네, 거기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수업 쪽에 관심이 많다고 표시한 분은 이렇게 좌측에 보시는 빨간색 모양처럼 네, 그리고 학생 지도 그리고 행정관리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다시 구조화를 하였는데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자 모두 체육교육 영역의 일정 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정도는 각자 다릅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에서 나타난 저는 그 모습들의 세 가지 지향성을 교과 교육 지향적 정체성, 학생 지도, 행정 관리 이 세 가지 주제로 다시 구조화해서 구분해서 나타내기로 하였고요. 여기에서는 그 개념적으로 한쪽 지향이 잘 드러난 사례를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교육 지향의 사례입니다. 대진이라는 선생님이셨어요. 네, 이분은 본인이 책도 낼 정도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수업을 시작할 때면 아래 보이는 피라미드 같은 것을 우리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팀을 나눠서 할 때 조원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채워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분이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일정 연수 강사로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 이제 본인이 쓴 원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본인은 체육 수업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스마트 교육의 연구자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사진도 이렇게 아이패드 딱 돼 있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로 완전히 지금 저쪽으로 다 많이 넘어갔다고 느끼곤 하는데 이분은 영상평가 연구에 뭐 이런 것들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분도 이렇게 일정 교사 연수 나가고 했었는데 거기도 원고에 보면 스마트 교육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었죠. 네, 네, 형택이라는 분은 네, 스마트 교육의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지도 지향의 사례입니다. 네, 영수라는 체육 선생님은 운동부 감독이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이렇게 일지도 만들고 그 1년 동안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운동부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 실력을 잘 키워가지고 선수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네, 영수나 이런 분들은 운동부 감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우라는 선생님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이런 거 있죠. 네, 밑에 사진이 보면 이게 그 스카웃인데 여기는 공학이어가지고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구분을 두지 않고 그냥 스카웃이라고 해서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제 그 엑스트라 커리큘라라고 하죠. 네, 수업 끝나고 어디 가서 활동하고 수련하고 이런 것에 많은 거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윈드서핑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로는 필드로 나가서 아이들이랑 부대끼면서 착착 감긴다는 느낌을 느꼈으면서 힐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체육 선생님이 교과 지도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쪽에는 학생의 지도, 청소년 단체 지도, 무슨 야영 행사를 기획하고 또 추진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활동의 지도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관리 지향의 사례입니다. 네, 업무를 처리하는 해결사라고 썼는데 군인 정신으로 학교에서 일하는데 아주 그냥 군인 정신으로 일한다 하고 네, 그리고 선생님 개인의 어떤 업무가 많다 이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 교장교감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같죠? 네. 그렇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일을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막 연락이 오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막 보고서 같은 거 있죠. 네, 업무 매뉴얼 이거 다 장학사가 만드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도움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 광민이라는 스님은 음, 하여튼 이런 업무 처리의 해결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네, 폭력 사안의 전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분은 학생부에 계셨거든요. 네. 아주 그냥 사안이 생겨서 어떻게 학교가 처리를 했고 그걸로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고 본인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고 그 얘기를 쫙 하시는데 그 뭐
저기 쓴 일지가 있는데 그것 좀 달라고 했더니 밑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네.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아이들 앞에 법을 앞세워야 하는 상황들, 수업보다 업무에 치우쳐가는 내 모습, 생활부장으로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오해들은 날 너무 지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근데 이분이 생활지도부장을 하면서 폭력 사건을 본인이 이제 전담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되곤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때 생활지도부장이 아주 그냥 전면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의 정체성은 폭력사안의 전담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육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세 가지 주제로 다시 했다가 다시 이제 결국엔 또 하나로 묶어서 또 나타내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채 같은 모양인데, 네. 아무튼 이렇게 체육교사가 직업적으로 일할 때 이 교과 교육, 그다음에 학생을 지도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이쪽 영역에 모두 두루 관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빚어낸 문양의 크기나 비율은 또 각자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이나 어느 상황에서는 한쪽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 부장을 하면 노란색 행정관리가 굉장히 커져서 다른 부분을 덮어버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네, 연구가 2입니다. 네, 두 번째에서 그러면 이제 이 모습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형성이 가능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 이분들의 정체성이 나타날 때, 이분들이 말을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본인의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반대로 어떤 그냥 행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과 행동 요 두 가지인데 이거를 우리 교육학적 용어에서는 네, 성찰과 실천,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성찰도 수준이 있어요. 네. 본인의 영역 이렇게 실선, 그러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본인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바깥에까지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자신의 수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소극적 성찰, 네, 그리고 무성찰이라는 건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많은 이제 임무들이 주어지죠. 네, 뭐 보고하세요,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해서 체육대회를 진행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임무들을 본인들이 그냥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성찰의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무성찰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수준에서 성찰을 나타냈었고요. 두 번째는 행동이 충족된 게 있고 충족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네 그렇게 하세요 해서 했더니 학생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체육대회가 잘 됐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불이 짠 들어온 것처럼 실천이 이행된 경우인데 교장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안 따라줘가지고 개판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의 실천이 깨어진 상태, 네, 불이행, 네, 이하고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인과 이 세 가지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어떤 그 정체성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거는 저기 마르시아라는 분이 일반 심리학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청소년 정체성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인용도 많이 되고 했던 모델인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형성 과정을 그 연구 결과로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막 영어로도 막 이것저것 쳐보고 막 아이덴티티 모델 이렇게 막 쳐보고 하니까는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마르샤의 네, 그 두 가지 축이 제가 생각과 행동이라 했던 것처럼 네, 탐색과 몰입, 네, 굉장히 좀 멋있지만 딱 이렇게 하기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거기서 2 곱하기 2로 나오는 상태들이 그것도 어렵습니다. 성취는 알 것 같은데 네, 유예 그리고 배제 혼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축으로 두 가지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밑에 다른 학자들도 이 모델이 완전하지 않다,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고요. 네, 저도 이걸로 우리 선생님들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세 가지 수준에서, 네, 실천 같은 경우에는 이행과 불이행 사이에 약간 뭐죠? 유예되는 그 상태가 있어요. 네. 불이 들어오다 말다 들어오다 말다 이런 상태거든요. 네. 이러다가 잘 되면 아예 들어오고 하다가 깜빡깜빡하다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적용 과정, 하여튼 요 두 가지 동인을 세 가지 수준에서 9개로 한번 개념화 해봤습니다. 네. 정체성을 내가 간절히 바래가지고 잘 되면 내가 성취한 건데, 내가 그렇게 많이 바라진 않았지만 일단 됐어요. 이거는 획득한 게 되는 거고, 훈습은 우리 이제 냄새 배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는 거의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이 내게 돼버린 상태, 네, 훈습이라고 했고요. 음, 밑에 보시면은 유예도 일단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긴 한데 내가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 유예, 그리고 뭐 약간 뜨뜻미지근한 관계에서 유예가 소극적 유예가 있었고요.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네 하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네, 훈습되기 전 상태고요. 네. 그리고 밑에가 이제 정체성이 없어지는 단계인데, 네, 적극적으로 내가 바랬지만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상실. 유실은 이제 떠내려간다 하잖아요. 네. 상실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경우고, 유실은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고, 소실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는 이게 그 언어적으로 단어 수준이 단어의 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9개로 해서 선생님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정체성 상태들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이거를 한번 프로세스 차트, 네, 과정 도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네, 일단 문장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체육교사는 성찰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빨간 라인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의무는 당연히 있어요. 누구든지. 예. 근데 그 의무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가운데서 행동을 해가지고 그게 잠시 유예됩니다. 네, 유예가 약할 수도 있어요. 네, 주변에서 많이 잘 도와주거나 아니면 본인의 뜻이 정말 센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적극적 유예를 통해서 성취로 가거나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적극적 유예에서 상실로 이어지는 빨간 선이 있고요. 근데 이 형성의 과정이 사실은 그 아까 말했던 그세 가지 분야로 다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정체성 상태가, 정체성 모습이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명의 참여자들의 상태를 세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딱딱 찍어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고영수라는 선생님을 보면요, 학생 지도의 정체성이 획득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초록색의 불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 과정, 그 형성 과정이 잘 나타난 예를 네 가지를 하이라이트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지도 지향의 정체성 성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섭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요. 네, 이분은 대학 시절은 진짜 열심히 놀았대요. 아주 열심히 놀고 놀다가 뭐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 생활을 시작할 때 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혹은 주어야 될 게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오랫동안 했다고 했는데, 그때 본인이 생각하는 게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책임지고 뭐 이런 주체성이라는 단어를 써셨는데, 예,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주체성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본인은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과 교육 지향적 정체성의 획득입니다. 찬원 선생님이거든요. 찬원 선생님은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오래 했대요. 네. 그 논문에 보면은 이분이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 쪼개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됐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돈을 벌면서 임용 시험을 꿈꿨는데 임용 시험이 오래 봤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생을 했는데, 예. 근데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책 안 본다. 예. 책을 펼 일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를 되게 그 당시 경험으로, 예. 공부를 아주 진절머리나게 싫어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본인은 어떤 그 성찰의 수준이 깊어질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수업의 경험과 그 느낌을 그대로 추구하는 어떤 정체성 수준을 정체성 상태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네. 이번 노준이라는 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장학사로 일하고 계세요. 네. 이분도 이제 IMF 시대를 겪으면서 딱 자기 3학년 때가 4학년 때 IMF가 터지면서 일자리가 없다. 교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중간에 본인이 이제 기억을 못하는 시기가 잘 있더라고요.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저는 그 기억 못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그 훈습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성찰이 강하게 있었거나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힘들지만 이겨냈다거나 난 자잘했다거나 생각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네,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네,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네, 부장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아무튼 이렇게 장사가 됐는데 지금도 본인의 하루하루를 아주 열심히 사십니다. 네. 그래서 뭐 군인처럼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렇게 행정관리 지향적 정체성이 훈습된 모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분은 교과 지향적 정체성이 상실되었다가 그 다음에 학생 지향적 정체성을 추구하였지만 그것마저도 유실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분 굉장히 독특한 경우였는데 정말 교사를 꿈꿨어요. 교사를 꿈꿔가지고 대학 시절 막 장학생으로 아주 있으면서 임용고시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네. 근데 첫 학교로 갔는데 다 영감님들이 컴퓨터도 못하고 저기 막 김 선생 여기 와봐 이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일 주고 막 말도 없이 출장 가면은 본인이 운동장에서 4개 반을 수업하는 일도 있었다. 그냥 자기는 운동장 거기 단상 있죠. 거기 올라서 가지고 막 100명씩 수업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수업도 그렇게 당하고 일도 엄청 뭐 2인분 3인분씩 이렇게 하면서 내가 꿈꾸던 체육 수업은 너무 힘들었다고 기억하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거 하고 싶었는데 다른 반 선생님들 와가지고 다 풀어버리고 아니면은 합반 수업 주고 본인 출장 가고 이래버리면 그래도 진짜 이제 완전 대였죠. 되어가지고 본인이 선택한 게 스카웃이었어요, 이분이. 예. 왜냐하면 스카웃은 본인이 어떤 30명을 데리고 나가면 거기서는 누굴 본인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 지향적 정체성을 얻어가나 획득해 가나라고 하는 찰나에 이때 생활지도부였었는데 다른 교사, 동료 교사가 감사 요청하고 막 그랬어요. 생활지도부 교사 절차 제대로 안 지켰다. 저 사람 혼내켜달라 이런 식으로 또 동료 교사로부터 네. 하여튼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 막 징계위원회 회부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분을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정체성이 이때 아주 그냥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교직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네. 아무튼 그 형성 과정 예에서 네 번째는 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네, 연구 결과가 세 번째입니다. 네.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요인이었는데 이게 저는 이거를 그 구조화하는데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어요. 아주 많은 요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어떤 요인은 똑같은 게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네. 적극적 성찰을 돕는 요인, 소극적 성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성찰하지 않게 하는 요인, 네. 그리고 행동을 돕는 요인,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과 교육 쪽으로. 먼저 연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은 연수를 들으면은 우리도 이제 뿜뿜 오잖아요. 네. 체육교사로서 좋은 수업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책을 읽고, 네, 이게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교육 과정을 아주 꼼꼼히 뜯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대진이라는 선생님이 독특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컨텐츠, 내용들이 체육 교사를 적극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이런 요인들로 연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소극적 성찰의 요인은 딱 내 수준까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네, 성찰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할 건데 딱 그 수준까지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그런 그 정도 느낌의 요인이에요. 찬원이라는 선생님이 나 어렸을 때의 경험 있잖아요. 나 어렸을 때 체육 선생님이 게임을 너무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 체육 선생님 되면 애들 게임 많이 시켜줘야지. 딱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운동 경험, 본인의 체육 수업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경험이 본인의 현재 체육 수업 실천하는데 그 본인의 성찰을 하는데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있었다. 확인됐습니다. 무성찰 요인은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 과도한 행정 업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문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성적인 입문, 네, IMF에 쫓겨가지고 그냥 교사가 된 거예요. 네. 어떤 교직의 낮은 지위도 이분들을 성찰하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 요인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교육 환경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이에요. 네. 형택이 이제 스마트 교육의 선구자, 추구자였잖아요. 네. 지금 그때만 해도 막 저기 USB에다가 외장 하드 들고 다니면서 이반 저반 다 꽂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유튜브 덕분에 아니면은 구글 드라이브 덕분에 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이행 요인으로는 상명하복의 체육관 문화가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데 민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인 문화가 아주 업무적 폭력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본인의 그 행동이 좌절될 수 있었던 것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지도 지향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성찰 요인에 부모의 관계가 있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주체성 교육을 강조하는 학생 지향 정체성을 가진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강하게 얘기했던 게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부분이 부모의 교육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선배 교사의 조언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선배 교사와의 어떤 자리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형 선생님들이, 형님 선생님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나 봐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겠구나라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성찰 요인으로는 이게 약간 본인의 능력이 의외로 확인되었어요. 네. 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 지도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능력이 딱 되게 좋았어요. 무섭게 생겼거든요. 난 카리스마 있고 난 잘하니까 나 하면 돼.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또 생각을 별로 이렇게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가지고 이거는 소극적 성찰 요인은 교사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행동 이행 요인으로는 학부모과의 교감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우 선생님이 두 번째 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학생 지도 정체성을, 학생 지향의 정체성을 많이 획득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게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사랑을 받은 아이들, 따뜻한 아이들이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때 참 많은 그 행동이 충족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는 이것을 학군과의 교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불이행 요인으로는 관리자의 통제가 확인되었어요. 네, 동주 선생님은 학생회를 굉장히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있었는데 관리자 선생님께서 이제 위험하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행동이 딱 끝나버렸죠. 네. 그래서 정체성이 자리 잡는데 어떤 이행 수준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데는 관리자의 통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행정관리 지향의 요인으로도 이렇게 확인되었는데 여기는 좀 독특한 게 적극적 성찰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선생님들이 업무 쪽, 행정 쪽으로는 본인이 난 이쪽 교육 행정으로 쫙 해야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소극적 성찰 요인으로는 관리자의 응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광민이라는 분이 학교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따뜻하고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해줬나 봐요. 근데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업무 쪽으로 딱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겠다. 성찰할 고민하고 일하도록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학교 체육 환경이 때로는 행정관리 쪽으로 어떤 소극적인 크지 않은 성찰을 자극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행정관리 쪽의 이행 요인으로는 법과 제도의 구속성이 있었어요. 네. 성진 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학폭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거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법 때문에 우린 지켜야 한다. 네, 행정관리 쪽으로 어떤 정체성이 형성돼 갈 때 그 행동이 불이행되는 거에는 어떤 그 교직의 개인 문화라든지 어떤 행정의 경직성 이런 것들도 방해가 되고 있었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조망하는 그림을 나타내 보면 밖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영향 요인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한 명의 체육교사가 그 과정 도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그 영역은 교과교육, 학생지도, 행정관리 쪽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딱 해보면요. 체육교사는 여러 요인의 영향 가운데 성찰과 실천의 과정을 거쳐 교과교육, 학생지도, 행정관리 지향적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이 그림, 네, 체육교사 정체성의 모습의 의미는 저는 교사 대상 연구의 관점 전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의 어떤 당위적 정답으로 여겨져 왔던 전문적 정체성, 네, 아주 정답에 가까운 체육교사들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그걸 설명하지 못한 그 연구의 한계를 현장 교사의 모습들로 스케치해보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정답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뭐 이상향,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저는 그러면은 그 당위적 정답을 거부하느냐? 라고 말한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답은 정말 당위성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게 아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람직한 교사 정체성은 어떻게 개인들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텐데, 비에스타라는 교육학자가 교육의 목적 세 가지를 이렇게 퀄리피케이션, 소셜라이제이션, 서브젝티피케이션 이렇게 나타냈는데 교육의 목적이 사실은 교사 교육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어떤 사회화되는 것도 어떤 교사로서 한 명의 개인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스스로의 스스로를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나의 모습을 알고 그다음에 그 모습의 건강한 형성 과정까지도 본인이 가지려 노력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온전한 자기 자신 되기라고 비에스타가 정정훈이라는 분께서
재밌는 글을 쓰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런 거였는데 독특성으로서의 교사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처럼 온전한 자기 자신 되기를 체육교사들도 직업적 관점에서 견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형성 과정에 나왔던 성찰과 실천에 대한 논의입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성찰과 실천 이렇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실천은 잘 이행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그 현실은 시궁창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저만 해도 당장 생활지도부에 소속되면서 하루에 이틀이 멀다 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얘가 때려요, 뭐 학교 폭력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의 가차 없음과 네. 거꾸로 거슬러 오르기 어려움 돼 있는데 우리 강산혜 씨가 멋지게 노래 불렀죠. 네. 연어들의 막 이렇게 하는데 멋있어요. 사실 멋있고 이상적이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훈수의 무서움이라고 또 의식이 이어져 갔습니다. 네. 일본 영화 중에 그렇게 아빠가 된다 뭐 이렇게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 스스로도 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꼰대가 되어간다. 그렇게 아나공이 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체육교사로서 가진,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 우리가 가진 이 교사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나는 성찰한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현실의 가차없음에 또 부딪히면서 나는 문제없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꼰대가 되어갈까 봐 저는 그게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최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저기 환경이 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게 저는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면 되더니 최장 선생님은 아니다. 철학이 마음속에 깊게 박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성찰이 있으면 전부 현실을 다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같이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적으로는 말되지만 현실은 가차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찰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나는 성찰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자뻑이죠, 자뻑. 네, 자뻑 성찰. 네, 그런 거 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실천적인 노력에 대해서 세 번째 논의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리려 노력해 보기. 네. 나의 성찰은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물리한 이 환경. 이 환경은 얼마나 가차없고 얼마나 척박한가. 이 물살은 얼마나 빠르게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알아차리려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루하루에 쫓겨가지고 업무와 기한과 결제, 수업과 평가 이런 거에 어떤 코를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네. 그래서 저는 여기 3의 3, get engaged라고 했는데 자꾸 그 상황에 관여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의 교감, 그다음에 그 성찰의 수준을 높이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 활동들로 생각해 본 것들이 독서, 그다음에 고찰,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과의 대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끼리의 수업 나눔, 그다음에 어떤 글쓰기, 예, 이런 것들의 노력이 우리의 성찰의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성찰 수준을 같이 이렇게 빗대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그 성찰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뻑의 위험성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림을 넣어봤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연구가 다양한 모습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살짝 성찰 쪽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학원 다니시느라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주변 동기, 선배, 후배님들과 같이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여러 번의 파도를 잘 넘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스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